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새 물투먼 방한 소식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그리고 갤럭시 S24뿐만 아니라 갤럭시 링 수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까지 담아갔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형 수출의 실적이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해 가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2차 전지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까지 이 상위 5개 종목 중에 이 4가지 종목들의 이름이 올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이 신한지주까지 더해가면서 이 자본 적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나선 신한지주 4위의 이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의 수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제약 바이오주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어서 한글과학 컴퓨터, AI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한글과학 컴퓨터 내에서 자사주 9,000주를 소각할 것으로 밝히면서 2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함께 이수 페타시스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LG화학과 그리고 방산주로는 현대로템까지 5위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반도체주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시장지주에 집중했다라면 3위로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매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개인의 수 매수 종목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까지 굉장히 2차 전지주에 집중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네 번째 종목으로는 AI 기대감 속에 제주 반도체까지 매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부터 기관, 개인까지 그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특징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그러니까 동반 매수라기에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현재 매수, 순매수 한 37억, 조금 더 사지. 조금밖에 못 사고 있죠. 기관은 1,300억가량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3,0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2거래 연속 그리고 3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수급 특징, 오늘 테이블 보고서 시장이 오늘 너무 어렵다. 좀 이렇게 지난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수급 특징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나요?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지금 항생지수가 급반등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항생지수가 지금 일주일째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어제도 좀 박살이 많이 났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2.6% 정도의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중국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들이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중국이 돌아서면은 한국도 같이 이제 외환 시장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환율과 함께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홍콩의 반등, 항생지수의 반등은 어제 좀 급락하고 그동안 하락한 것에 따른 그냥 뭐 대득해 바운스 이 정도 아닌가요? 일단 오늘의 반등은 그렇긴 한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은 중국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PBR 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바닥, 혹은 이제 2022년도, 이제 작년 2022년도죠. 그때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 11월에 바닥, 그 수준까지 이제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잡혔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맞았죠. 연말에 있었던 게임 규제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중국 기술주에 대한 한 번 더 추가 매도가 터졌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LPR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그게 또 동결되면서 또 한 번의 급락.
이런 게 나온 부분에서 이제는 뭐 쇼커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도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특징 어떤 종목들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창원 교수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뭐 연말부터 계속 눈에 좀 들어옵니다.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는 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HTS마다 약간 좀 장중 수급이 다르게 잡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오늘 나름대로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바이오 쪽에도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진짜 바이오가 뭔 네. 일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3년 쉬었고 미국장에서 한 2년 쉬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순환매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 시기가 좀 오월로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 전고점을 다시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의 성장 베이스 뭐 ADC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위탁 생산 어디 하겠습니까? 네. 뭐 산바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일부 뭐 바이오 종목군들 당연히 모멘텀 있고 좋은 회사들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올해는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찍히면서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글로벌 신약들이 좀 붐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편입을 해놓으면 바이오 쪽이 좋아질 때 분명히 이 상승 기류는 같이 타고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모멘텀을 제약바이오 업종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또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선반영했어요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또 힘이 빠질까 봐 하는데 어쨌든 네. 우리에게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상승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김종효 교수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근데 바이오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제가 뭐 네. 얹자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 아, 그래요? 올해 정책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면 아무 소용 없다. 오히려 제약 바이오 중에 굉장히 재무제표가 불안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 뭐 삼성바이오처럼 돈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좋은 종목이야 뭐 금리 인하 수혜 정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에 재무구조 불안한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한다? 그러면 그 종목이 과연 버틸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조금 이따 나눌 이슈이기도 한데 네. 갤럭시 S24의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유일하게 애플에도 공급하고 있는 자화전자. 자화전자. 네, 뭐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턴어라운드의 핵심 포인트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부품주에게 마진율 안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뭐 거의 2% 아래로 주거든요, 마진율을. 엄청 박하게 줍니다. 2%요? 그 LG노텍의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와, 거기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안 준다 얘긴 들었는데 숫자 2%면 먹고 살라는 겁니까? 뭐 그 홍하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 이하의 마진율을 주는 게 애플의 정책이고 항상 둘 이상의 경쟁을 붙여서 마진율을 최대한 깎고 자신의 마진율을 높이는 게 애플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도 중국 부품, 대만 부품 계속 가져다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갤럭시 14의 판매량이 늘고 애플 쪽에 그 북미 쪽 매출이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적자난 건데 올해는 이게 흑자로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얼마의 마진율을 찍어주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양호한 마진율을 찍어준다면 왜냐하면 지금 공급되는 부품이 여러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카메라 모듈 OIS 쪽의 부품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저는 뭐 한 4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 종목으로서 기관이 사고 있는 자화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다른 건 모르겠고 실적이 돌아서는 것에 있어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목 테이블에서 어떤 종목 보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앞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LG엔솔, 그러니까 네. 삼성 SDI도 있는데 LG엔솔이 더 좋은 이유.
일단은 삼성 SDI, LG엔솔, 에코프로 모두 다 지금 차트 매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 그러면 LG엔솔은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35만 2천 원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가 37만 2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전 저점 수준 혹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삼성 SDI 보시면은 125일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5일선까지 밀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서 대량으로 밀어버리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2차 전지 움직임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오히려 빠지면은 매수를 했다가 적당히 오르면 매도를 해야 되는 차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네. 이런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실적이 나오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LNF 역시도 이제 최근에 상승을 좀 했지만 120주선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현재는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가는 종목인 만큼 이런 자리가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는 수익률을 조금 낮게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최근에 많이 좀 빠졌고 모든 헤드라인이 2차 전지 죽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디에서 반등을 주는지를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주가 차트를 보면은 와 이거 정말 약간 분침이 좀 생길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LG화학도 그렇고요. 정말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에 저희가 LG화학 관련해서는 김종효 교수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더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LG화학은 어떤가요? 지금 사기엔? LG화학은 제가 보기엔 뭐 좋은 종목이고 지금도 기회인 건 맞는데 네. LG화학 핵심 포인트는 지금 두 가지가 다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원래는 캐시카우였던 이 석유화학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먼저 새나가 버리면서 매각이 되지 않은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회사에서 인정을 했지만 누가 살지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판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애매하니까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석유화학 산단의 일부 매각이 만약에 나타나서 양극재 쪽에 좀 더 원활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LG엔솔 지분도 팔 필요가 없겠죠. 네. 얼마 전에 그 EB를 발행한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부족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그 산단 일부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가 올해 주가 반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와 더불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나온 김에 LG 화학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종효 고수의 자화전자, 하창원 고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보 고수는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